원진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묘원진입니다. 보통 합으로 이루어진 사주의 당사자는 살기가 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생활이 원만하고 그럴 수가 있죠. 합이 그런데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성분을 합으로 가져오는 건요.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합인데 아버지가 비지왕창이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길신과 합을 해야 되겠죠. 정인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원진과 귀문은 합과 충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합으로 만나서 시간이 흐르면 충으로 귀결될 수 있는 뒤틀린 합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이건 좋은데 저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은 건 취하고 버릴 건 빨리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굳이 좋게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면 충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거예요. 이 순간에 조건적인 합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조건 없이 내 아기를 봐주면 완벽한 합이죠. 근데 원진은 돈을 주거나 또 내 아기를 봐주면서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어떤 조건이 걸린 합이죠. 부모가 사업자금을 대주는 건 좋죠. 근데 이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요. 조금은 불편함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술원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술원진은 인묘원진입니다. 한 글자가 또 한 글자를 그 기운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진은 서로 도와주는 글자가 아닙니다. 사화, 병화는 물상으로 널리 비추는 태양입니다. 태양 병화는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근데 술토가 내 사주에 있다. 그러면은 병화, 태양이 저문다. 그런 뜻입니다. 약해진다. 술시에 해가 지는 원리죠. 12운성으로요. 술토는 이런 밝음과 인간 세상의 희노애락적인 면을, 밝은 부분을 약하게 한다는 뜻이죠. 태양의 기운이 약하다. 이런 뜻은 지상에서 노는 성분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사화가 좋은 성분이면은 길신이면 안 좋은 거죠. 인묘는 그 기운이 약해지는 계절 기운이니까요. 만약에 햇빛이 다 없어진 겨울에 화초를 키우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이것저것에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요. 온전히 순일하게 화초를 어려움 없이 키우는 모습이 아니죠. 사화가 정인이라면 정제, 정관 이런 거라면 길신이라면 그 기운이 약해지는 계절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친적인, 사회적인 불리함, 불만, 어긋남이 있습니다. 사술원진을 이렇게도 말해요. 돌을 닦아야 하는 도삿줄이라고 합니다. 사화가 안 좋은 겁재, 편관 이런 거라면 인묘하니까 좋은 거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병화, 사화는 좋은 거잖아요. 인간인 을목에게. 술토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술토 무섭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술토를 외로운 철학적인 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술토는요 가을토예요. 신유술 마지막 토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수확을 끝낸 그런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한 느낌, 철학적인 느낌이죠. 술토는요 곧 해자축, 겨울로 가는 그런 글자잖아요. 곧 겨울로 갈 거잖아요. 거기에 식물을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의 천문에 철수의 개금 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가 지면 잠잘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그래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술토가 좀 부담스러운 글자라고 합니다. 이런 논리로 글자로 술토에 인묘하는 병무을을 알아보겠습니다. 병화는요 태양의 밝고 따뜻한 기운, 그리고 을목은 새싹 기운, 그리고 무토는요 식물을 키워나는 대기권의 혜택 같은 겁니다. 이런 게 다 인묘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태양의 대기권에서 을목인 우리가 성장하고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런 게 을목이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지상계. 그런 지상계를요 술토가
징치고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불편한 토이고 술토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추수 끝낸 늦가을에 빈 들판 같은 술토니까요. 영양분도 다 빠진. 그래서 그런 태양계에 밝고 명랑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술토 부담스럽다,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병화일간이요, 이 술토를 만났어요. 운에서 만났습니다. 운에서도 오는 거잖아요. 사술, 원진 이런 거. 근데 이제 병화일간이 술토를 만난, 나는 선거에 나가겠다. 내 이름을 떨쳐보겠어. 혹은 돈 벌러 세상에 나가서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화일간이 그런다면 참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묘는 그런 병무을이라는 글자가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늦가을 술토, 기름기 빠진 건조한 토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크게 키운다는 뜻이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노력이 필요하겠죠? 비닐하우스 치고 비료도 왕창 줘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과 수고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가을 토가 그렇습니다. 아직 땅이 꽁꽁 얼진 않았어요. 온기가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곧 겨울 해자축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있잖아요. 나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자신만만함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그게 천라지망이에요. 술의 천문, 겨울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의 그물이죠. 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철학성이라든지 종교성, 이런 게 생기는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술의 천문, 천라지망. 글자로 보면은 사화도 진사, 그리고 술토도 술해, 천라지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가 있다는 것은 좀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자체의 철학성이죠. 그리고 어떤 인묘하는 슬픔도 있을 수 있겠죠. 글자로 볼게요. 사화가 유금, 사유합 해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토에 사술 원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해수를 만나면 사해충이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예요. 사화는 펼치겠다. 술토는 막 내리는 글자 같은. 어쩌면 좀 불편한 글자예요. 어느 누구에게는. 원진은 불편하고 비관적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병화는 불리하잖아요. 잘 쓰면 사주에 따라 약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좋은 글자가 지지에 천간에 있다면 그걸 극복하겠죠. 근데 어쨌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알게 되는 철학성과 종교성의 마음이 당연히 되겠죠.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술토가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화는 태양이다. 밝음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사화의 술토로의 인묘는 밝은 지상의 세계가 끝났다는 의미이다. 술토는 지상의 태양계인 사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해가 지는 시간이 술시이다. 사화, 술의 지장간에는 병신합이 있는데 병신합은 수로 변한다. 곧 어둠의 세계, 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합은 합이지만 병화의 입장에서는 인묘되는 합이다. 입장에 따라서는 원진스러운 것이다. 차라리 합이 없으면 각자의 길로 갈 텐데 사화와 술토의 사이가 좀 불편하다. 사화는 술토에는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술 원진이요, 일지에 있는 병술일지도 있습니다. 병화인 내가 술토에 자기인묘하는 일주예요. 그래서 백호살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 자체는요, 뭔가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방지축은 아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술토 자체가 외로운 토성분이잖아요. 병무을, 밝은 글자를 인간 세상을 다 인묘하는 성분이라서 병술일주는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갑술일주라든지 경술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계절로 보겠습니다. 두 글자가 어떤 관계인지 사와 술. 계절은요 이렇게 흐르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여름을 펼치는 글자에 첫 글자가 사화죠. 식물을 키우는 왕성한 시절입니다. 사오미. 그리고 그 식물이 다 자라서 수확하고 그리고 술토, 빈 들판에 마무리, 가을 글자의 계절이 온 거잖아요. 이게 사화와 술토의 원진성입니다. 하나는 펼치고 하나는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좀 부조화스럽잖아요. 세상만사 인간 인생의 철학적인 고뇌와 쓸쓸함이 느껴지는 원진입니다. 일주별로 그 느낌을 월지로 읽어보겠습니다. 수월의 기사일주, 정인일주입니다. 겁재격이죠. 공망이고 원진, 사술 원진이 그대로 걸려있죠. 부모, 형제,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요, 기대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사, 정인일주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술토의 병물 임묘, 정인, 겁재, 평관. 길신 임묘했습니다. 병화가 술토의 임묘, 엄마, 형제 임묘입니다. 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식신도 병화와 합을 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갑목을 월간에 띄운다면은 기토가 정관을 본 거예요. 갑기합. 내 정관, 갑목을 세우기 위해 내 정인을 술토에 임묘시키는 사람입니다. 갑목 정관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정인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죠. 나쁘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이 기사일주가 정인이 재성을 본다. 만약에 임수를 천간에 띄운다면은 정인이 돈을 보고 달려가는 꼴입니다. 재극인 당한 어리석은 정인입니다. 인생이 돈으로 망조가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른이 냉소적으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그러니까 좋은 것에 미치면 노력파, 안 좋은 것에 미치면 그냥 미친 겁니다. 그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으로 수월의 신사, 정관일주입니다. 반듯한 신사 같은 그런 정인격이네요. 이 신사일주는. 정인격은 일단 좋습니다. 사회에 엄마가 있으니까 바른 사람이잖아요. 일월지가 정인정관. 정인정관은요, 안정적인 관인상생이지만 이건 원진입니다. 뭔가 잘 안 맞는 관인상생이에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불편한 원진입니다. 술 중에 신금 비견이 정인의 사랑을 더 받습니다. 엄마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거나 사회에 나가도 다른 동료가 더 사랑을 받습니다. 육친적으로 좀 심하면 엄마가 다시 시집을 가서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그 형제의 정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엄마와의 원진, 사회와의 원진.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장녀, 정인으로 태어났지만 엄마가 남동생에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느낌. 승진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에서 밀리는 느낌. 유산도 나는 조금 주는 느낌. 고지식한 신사일주 정인 정관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모 사회에 대한 원진입니다. 성격도 그렇습니다. 원진스러운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함. 다음으로 수월의 개사일주 정제일주입니다. 그 격이요 잡기 정관격이에요. 정제 정관이면은 바른 직장, 바른 생활. 그런데 그 모습이 원진입니다. 돈 벌려고 직장에 다녀도요 불편하고 좀 안 맞는 직장이에요. 그런 남편이고 부모입니다. 내 정제 사화가 사회의 술토에 임묘합니다. 술토 정관, 병화 정제가 임묘하는 거예요. 부모 자리에서 정제 정관, 이게 망한 거예요. 다 임묘한 거잖아요. 기운이 약해진 거잖아요. 길신 임묘. 돈 있고 명예 있다가 잘못된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요, 좀 원망스럽잖아요. 월간에 무엇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내 겁제 이런 거는 좀 짜증이 나요. 월간의 겁제. 그렇지 않나요? 반대의 경우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4월에 갑술일주.
식신격 사화를 쓰죠. 식신생재인데 원진이에요. 식신생재 좋잖아요. 근데 이제 식신이 편재에 임묘한 거예요. 무토, 편재, 병화, 식신이 임묘한 거예요. 길신이 임묘했습니다. 사화 식신이 중년에 술토, 편재에 임묘한다는 뜻은 뭐 사업하려나? 막 이런 생각도 들죠? 이게 중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식신격이니까 부모 사회 자리에 먹을 복이 있습니다. 먹을 복은 식신이잖아요. 식신격은 뭐 굶어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신이 중년에 임묘한다는 의미는 유산을 받으면 편재, 사업해서 망한다. 식신을 안 쓰고 사업을 하고 뭐 큰 돈을 유통하려는 편재의 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 식신 복이 없는 거죠. 편과 눈에 한 번은 망가진다. 술토에서 식신이 임묘하니까 나는 당하는 입장이죠. 사업에서. 다음으로 원진을 풀어주는 글자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마다 다르지만 일단은 사와 수를 자연스럽게 합으로 이어주는 글자가 좋습니다. 합은 방합, 삼합, 육합 그런 거죠. 뭐 사와 술 사이에 뭐 오화라든지 신금, 유금, 자수 이런 게 좋습니다. 좀 사와 수를 이어주잖아요. 부부 인연이라든지 친구, 동업자 이런 만남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부모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다. 왜냐하면 나를 지원해주고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우자를 만났다. 근데 그 배우자가 나를 부모처럼 사랑해준다. 나를 돌봐준다면 그러면 좋은 겁니다. 원진이 풀린 거예요. 소통하고 나쁜 기운을 유통해주는 거죠. 또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사술 원진이 그럼 배우자가 말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고 내 넘치는 나쁜 기운을 극을 해주는 거잖아요. 빼주는 거잖아요. 일지와 월지 이렇게 원진이 걸려 있어도 자식 자리에 좋은 글자 이런 합을 하는 글자가 있다면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더 그걸 극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회 부모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 근데 나는 에이 뭐 나 그거 포기할래. 기대 안 해. 왜냐하면 나는 시주가 좋아서 우리 가족 안에서 안식을 찾는 형태가 됩니다. 마치 시주는 결혼하면 쓸 수 있는 글자죠. 결혼해서 자식 낳으니 일이 잘 풀린다거나 뭐 내가 애를 낳아서 부모한테 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내 자식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뭐 하면서 사이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요즘은 시주가 좋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식 낳으니 부모가 나를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일도 잘 풀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월지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진이 걸린 궁성의 모습도 잘 봐야 됩니다. 좋은 만남과 인연이 중요한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분명히 원진은 좋은 건 아니니까요. 다만 공부 차원으로 월지로 그 마음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사회성, 부모성,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